안녕하세요. 스타디가 늦게 끝났죠? 자, 복습합니다. 점유권. 사실상 지배죠. 점유 보주자. 점유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도 안 돼, 상대방도 안 돼. 간접 점유, 점유자죠. 따라서 점유보호권, 보호청구의 주체도 되고, 반환 청구 상대방도 되고, 보조자 아니다, 안 돼. 간접 점유자, 점유자다, 돼. 반대입니다, 서로. 점유 매개 관계. 점유권 상속되고요. 소유의사 자주, 소유의사 없네요, 타주. 본권 있다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이, 평온 공연, 반대 폭력 은비. 자, 소유의사로 점유합니다. 자주.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사 없이 점유합니다. 타주.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세트,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 매수인, 그래서 자주. 임차인, 직접 점유자는 직가 아니죠? 타주겠죠. 타주, 성질사. 자, 매수인 자주인데 타인 권리 매수인 무조건 자주입니다. 알고 샀어도 자주. 자, 타주 직접 점유자. 잘 모를 때는 자주 좋은 점유로 추정. 추정되면 효과 스스로 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자, 악의 무단점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의 무단점유죠. 나쁜 놈. 이제 자주 주장 깹니다. 타주입니다. 취득시 안됩니다. 중요하죠.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 인정이 안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토닥토닥. 괜찮아. 너 입증 책임 없으니까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 자주에서 언제 타주로 전환되느냐? 팔았겠네요. 매도해서 넘겨줄 의무. 그러면 인도 의무. 이 네 글자가 뜨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이제 반대. 타주에서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타주. 새 살다가 사버려요. 그래서 소유의사로 점유, 소유의사 표시. 타주에서 소유의사 다섯 글자 뜨면 자주로 전환. 선이 본권 있다 믿고 악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과실 있고 없고 선의에서 나오고요. 사실상 지배, 인도로 양도되고요. 자, 특정 승계 전문이죠. 점유자의 승계인은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점유기간 합산을 위해서 전 점유자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있어요. 자,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 따라서 암놈 점유가 타주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끊어버릴 수 있어요. 분리. 내 점유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는 타주지만 나는 법조문대로 자주로 추정. 하지만 이 법조문이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는 작동이 안 돼요. 매수인만 작동돼요. 따라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 갑다시도 그대로 같이 타주. 절대 끊어내지 못합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대로 연결돼요. 따라서 상속인 갑다시가 자주로 바뀌려면 별도의 행동이 필요해요.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따라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끊어낼 수 없다.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다. 상속. 자,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니까 쟤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스스로 입증.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악의로 이제 바뀌어요.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자,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 제기된 때로부터 것을 올립니다. 과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 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이제는 악의 점유자로서 돌려줘야 돼요. 계속 추정되겠죠.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인정되면.
점유의 권리 적법 주장을 해주는데 이거 동산만. 따라서 부동산에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 아파트겠네요. 주장 안 돼요.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 적법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을이 무단으로 점거.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도둑놈이죠. 악의 점유. 을로부터 산 병 소유자로 믿고 살고 있었죠. 본권이 있다 믿고. 하지만 사실은 소유권 없죠. 선의 점유. 자,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첫 번째 과실. 과실을 돌려줘야 되느냐 안 돌려도 되느냐. 우리 법조문 선이냐 악이냐 구별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 드세요. 2천만 원 안 돌려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다. 하지만 도둑놈 너 악의 점유자는 과실 돌려주세요. 반환하세요. 소비했어요. 또는 당신 잘못으로 수취 못했어요. 그래도 대가로 보상하세요. 폭력은비 악이랑 똑같이 반환하세요. 자, 지 잘못으로 수취 못해야 반환하는 거지. 아무리 악이라도 지 잘못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대가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다 했어요. 자, 멸실훼손 그대로 이 두 줄만 외우면 돼요. 선이면서 자주. 선자는 현존이익 배상. 하지만 악의 점유자 또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소유권 있다 믿고 믿었구나. 본권 있다 믿었구나. 선이구나. 본권이 소유권이구나. 선자구나. 선자니까 현존이익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겠구나. 임차권 있다 믿고 선이구나. 본권이 임차권이구나. 타주구나. 선타는 타주니까 손해 전부.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 선악 구별하지 않아요.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인정됩니다.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원, 유익비는 5천만원 투자해서 1억을 올렸네요. 시가상승, 유익이 발생해야 돼요. 자,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인정된다는 거. 다음 중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 규정. 그게 답이에요. 비용은 선악 구별하지 않아요. 자, 아주 중요하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선의 점유자 병은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러면 당신 2천만 원 먹었으니까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쯤은 달라가지 마세요. 당신이 감수하세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지 마라. 이해됐어. 유익비 반드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시가상승 일어날 것, 회복자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를. 지출금액 5천만 원 또는 시가상승분 1억. 회복자 선택에 따라 달라할 수 있다. 5천만 원 선택했겠죠. 금액이 세요. 법원으로 달려가요. 판사님 변제기 좀 뒤로 밀어주세요. 유익비만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다. 행사시기 돌려줄 때, 물건 돌려줄 때, 반환할 때. 점유보증권 침탈당했을 것, 선의 특별승계는 안 된다는 것,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는 것, 제척기간.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이 세 가지만 그대로 외우면 돼요. 침탈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아, 침탈 아니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해줬다. 비록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지만 스스로 인도해줬죠. 침탈 아니네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다 했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이거 소송까지 1년 안에 해라. 출소기간. 출소기간. 소유권. 자, 소유권의 객체는 소유 물건을 사용하니까 물건만 되고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에 객체되지 않아요. 상린관계 인접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상린권 등기 필요 없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임의규정입니다. 안 지켜도 돼요. 경계로부터 반 메타 떼야 되지만 괜찮아요. 0.1m 바싹 붙여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규정.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전세권에 준용된다는 것. 자,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죠. 옆집 다녀야겠네요. 돈은 내고 다녀라. 손해보상, 유상의 원칙. 자, 지상전세권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옆집 다닐 수 있다. 기존 통로가 있다면 원래 못 가요. 하지만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옆집 다녀야겠죠. 인정된다.
하지만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인정되지 않는다. 통로의법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상은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다니는 네가 부담해. 통행권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 통행권자 부담하세요. 다 통행지 소유자 갑이 왼쪽 놈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을 축조했거나 이미 있었어. 상관없어요. 방해가 되면 철거 좀 해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철거 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설치한 놈이 부담. 자,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친구구나.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는 거.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우리 법조문은 통행권자가 손해보상해라. 통행권자 보고 돈 내라고 했어요. 친구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옆에 도로가 개설됐네요. 당연 소멸. 당연 소멸. 다 했어요. 저 그림이면 끝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마지막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무상. 공짜 통행권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 공짜로 다닙니다. 공짜로 보상 의무 없다. 단 공짜는 을망공짜.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 공짜 아닙니다. 분할에 직접 당사자만 무상,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은 병은 이제는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취득시효 법이 주는 취득시효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 20년 기간이 필요하고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시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바로 소유권은 못 먹어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점유취득시효.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이 시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은 못 먹고 소유권 주세요라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 그럼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하느냐? 시효 완성된 20년 된 그 날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채권 행사합니다. 이 날짜 등기부등본 열어봤더니 갑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갑에게 달라고 합니다. 갑에게. 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 단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급시켜버려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려서 점유 개시시로 소급. 소유권 취득에 소급표에 있다는 것. 이유는 20년간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기 때문에 20년치 월세, 과실, 부당이득 아니란 얘기예요. 안 돌려줘도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저 세 가지 점유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장할 필요 없어요.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예요. 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 15년쯤. 시효 진행 중, 시효 완성 전 이 말이 떠요. 그 후 시효 완성됩니다. 5년이 지나서. 그러면 열어봐야죠. 이놈도 쭈쭈쭈 왔네요. 주세요.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된 후 갑이 병한테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병 소유권 취득합니다. 먼저 등기한 놈이 이겨요. 하지만 을은 이제는 이놈한테는 시효 완성 후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거든요. 지채무자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다. 자, 이와 같이 시효 완성되는 20년 되는 날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이대고 못대고 하니까. 따라서 20년간 계산하는 첫 시장점 기산점은 마음대로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라. 정확히 계산해라. 자, 이 그림 이해했고 여기는 다 했어. 자, 악의 무단점유 이제는 타주니까 취득시효 안 돼요. 점유 취득시효 안 돼요. 자, 원래는 못 찍는데 예외가 있죠. 20년 내내 똑같아. 현재까지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찍어도 갑. 처음부터 찍어도 갑. 그래서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등기부등본상 없다면 갑 똑같다면 아무 때나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자, 점유승계 인정되죠. 합산 가능합니다. 내 점유든 암놈 점유든 똑같이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 시완성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시효완성자율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요. 자, 팔아 제꼈어요. 점유를 상실했죠.
자,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 후 소멸될 수가 있다. 이게 매수인하고 다른 점.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하지만 시효완성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자, 시효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달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갑등기가 무효라면 쟤는 소유권 없죠. 따라서 무효등기 명인에겐 등기달라 할 수 없다 했고요. 똑같아요.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유자 찾아서 보전 등기하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무조건 해야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거 했죠. 진짜 소유자가 아니다? 안 됩니다. 무효등기 명인이다? 안 됩니다. 진짜 소유자야 돼. 왜? 무효등기 명인한테는 등기 이어받아도 소유권 취득 못해. 의미가 없어요. 등기 조건 했네요. 자, 소급표.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20년 동안 발생 월세, 과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따라서 20년치 월세는 누구 거? 을 거. 시효완성자에게 귀속. 자, 소유자는 시효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얌전히 등기 넘겨줘라.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 돌려줘. 나가 이 땅 갈 수 없다. 20년치 월세 내나 이 땅 것도 할 수 없다. 얌전히 등기 넘겨줘라. 자, 갑이 팝니다. 시효완성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들이대지 못해요. 지 채무자 아니니까. 하지만 이 말이 뜨죠. 알면서 팔았고 적극가담했다. 뜨는 순간 무효예요. 적극가담 반사회무. 무니까 소유권 얻겠네요. 따라서 무효등기는 말소대상. 직접 들이대지를 못하고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적극가담이 없어서 병한테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을은 갑을 족친다. 너 알면서 팔았지 나쁜 놈.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시효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이후 갑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행위. 나쁜 놈.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은 안 돼. 이렇게 오면 돼요. 자, 했어요. 전 시효완성 전 병한테 매도 등기 넘은 후 시효완성돼요. 그러면 이놈은 내 채무자 왔어. 쭈쭈쭈 그림이 연상돼요. 주세할 수 있다. 시효 진행 중 전전양도 그 후 시효완성됐죠? 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안 돼요. 적극가담 했어요. 자, 마지막이죠. 시효완성된 후 토지를 팔았죠.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갑한테 주세할 수는 없다. 이유 직접이 떴으니까 없겠지. 직접 안 되면 대위로는 할 수 있다. 됐죠. 자, 부합 갑니다. 빨리 갑니다. 오늘 전세까지 가버릴 거예요. 자, 부합은 우리가 이 문제 다 했어요. 복습하셨으면 생각날 거고 복습 안 하면 이제 죽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 확인하고 가버릴 거니까. 꼭 그 순환 과정은 그 순환에 하세요. 자, 부합되기 전에 279페이지 선점 습득 발견. 오늘 안 할 거예요. 교재만 확인해 드릴게요. 279페이지 279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죠. 거기 법 전문 봐봐요. 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 취득한다. 동산만 선점 대상이 돼요. 물고기 낚시.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국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국가는 도둑놈이에요. 다 먹어요, 지들이.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만 하면 돼요. 넘기시고 유실물은 안 나올 거고요. 매장물 발견은 법조문 두 번째 봐봐요.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에서 매장물 돈 뭉치죠. 5만원짜리 뭉치통 발견했어요. 발견자 소유권 취득. 단 세 번째 줄. 법조문 세 번째 줄.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먹어요. 절반씩 공유합니다. 그래서 매장물은 이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이제 첨부제도로서 부합, 혼화, 가공, 목차에 있죠. 5번 목차에. 혼화 가공은 동산이에요. 동산. 소맥 그런 거예요. 소주 맥주 폭탄주가 혼화예요. 안 나와요. 폭탄주라.
나오는 건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부합밖에 안 나와요. 혼합가공은 그 동산이에요. 동산이라 안 나와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부합 갑니다. 부동산 부합. 그러면 자 봐요. 부동산 부합. 첫 번째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누군가 남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물건을 붙였어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었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다. 심기 전에는 동산이죠. 나무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갑, 을 두 개의 물건이 서로 붙었어. 떼기가 곤란해요. 그럼 우리 법은 소유자를 한 놈으로 밀어준다고 했어. 그러면 갑하고 을 중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 소유자 갑, 을 중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좀 크니까 부동산한테 밀어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무단식 제한 수목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부동산 부합이라고 해요. 부합. 부합된 물건 부합물. 자, 이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나무 가격은 1억. 땅값은 1,000만 원밖에 안 해. 그래도 토지 소유자가 먹어요. 부합은 가격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산,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부합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1억을 갑한테 소유권을 뺏긴 을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느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법이 깡패지. 그래서 나무값은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조문이에요. 부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나무값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예외죠. 지상, 전세, 임차인, 세입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근거에서 나무를 심었다면 권원에 의한 부속물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권리의 근거에서 심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지상권자 지 거예요. 토지 전세권자 지 거예요. 토지 임차인 나무 심었다 지 겁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부속물은 붙지 않아요. 독립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 지문. 부동산 소유자가 지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격이 훨씬 높아도 상관없다. 부합된다. 그 다음, 그래서 부합되는 게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식시한 수목이에요. 권원 없이, 아무런 권원이 없죠. 무단식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나무 토지 소유자가 먹습니다. 부합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예외, 권리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권원에 의한 부속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이 지들 권리에 의해서 심은 물건은 나무가 됐든 벽걸이 에어컨이 됐든 부합하지 않아요. 지거,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자, 갑이 을한테 중요한 거예요. 세를 줬어요. 건물세예요. 자, 을이 에어컨을 설치했죠. 에어컨. 임차인 에어컨 사와서 갑 1층 건물 아파트에 붙였어요. 그러면 에어컨은 과연 갑 아파트 소유자가 먹어버리느냐? 부동산 아파트에 동산을 붙였죠. 근데 누가 붙였어요? 임차인이 붙였죠. 임차인.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권원에 의한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 나오고 임대차에서 나오고 그 쟤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으로 할 거예요. 벽걸이 에어컨을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설치하면 이거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속물, 독립물이에요. 그래서 을 겁니다. 을 에어컨이에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부속물 사세요라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임차인 소유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해요. 1층 건물에 사는 을이,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1층 사는 을이 건물을 2층으로 중축했어요. 중축. 자, 건물을 중축했어요. 이 중축한 2층 부분이 1층 갑 건물에 붙어버리냐, 부합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승낙받아서 중축한 겁니다. 무단 중축 아니에요. 건물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이 과연 이 기존 1층 건물에 없다가 생겼죠? 그림 봤죠? 없다가
증축했어요. 증축했어. 1층에 붙어버리느냐? 반드시 이 말이 떠요. 경우수가 2개예요. 무조건 부합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건물의 증축 부분은 이 말이 떠요. 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떠요.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또는 구성 부분이 됐다 이렇게 지문이 떠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죠.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뜨면 독립성이 없어? 붙었구나. 부합됐구나.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이 뜨면 부합됩니다. 그래서 값이 뭐가 버려요? 증축 부분. 그럼 반대 엎어.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면 그러면 결론이 반대가 되겠죠. 독립물이 돼버렸으니까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독립성이 있느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외부로 계단을 빼가지고 전혀 1층하고 상관없이 구조상 이용상 1층 상관없이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면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1층에 뭔가 다녀야 돼, 통해야 돼.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건물의 증축 부분은 부합 여부가 결정돼요. 반드시 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요.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주로 없는 걸로 떠요. 독립성이 없다 또는 구성 부분으로 떠요. 붙었구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부합됩니다. 자, 이게 문장이에요. 건물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증축한 부분이 이 말이 떠야 돼요. 기존 1층 건물과 구조상, 사용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이 증축 부분은 붙어버립니다. 이 단어가 독립성이 없죠. 또는 구성 부분이 붙었다는 얘기요. 붙었구나 부합된다. 따라서 건물 임차인은 증축 부분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붙어버렸어요. 갚게 돼버렸어요. 1층 소유자에. 이게 건물 증축 잘 나와요. 부합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건물은 허락받아서 토지 소유자 허락받아서 건축했든 무단으로 신축했든 무조건 신축자 소유예요. 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우리 법제상. 그래서 건물은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아까 했고 부합으로 나무 소유권 상실한 자는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림에서 봤고 이제 하나 더요. 농작물이에요. 남의 땅에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 종류가 많겠죠. 배추, 고추, 상추, 마늘 기타 등등 농작물 자 무단 경작이야. 적법한 권한 없이 남의 땅에 배추 심어버렸죠. 그러면 이 농작물은 무단식재한 수목은 붙어버려요. 토지 소유자가 나무는 먹어버려. 하지만 농작물은 달리 취급해요. 대부분 판례예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즉 토지 소유자가 이 배추 못 먹어요. 소유권.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농작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건물,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왜 농작물을 나무하고 다르게 취급하느냐. 나무는 좀 큰 거, 농작물은 좀 작은 거 심는 건 공통점이죠. 근데 왜 무단식재한 수목은 부합시키면서 무단경작한 농작물은 부합시키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계신 엄마 때문에 너무 판례야. 대법관이 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나무랑 비슷하네? 부합시켜버려야지. 감히 무단경작했어? 부합시켜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 자기 엄마가 시골에서 남의 땅에 배추 심은 적이 있었거든. 그 생각나서 이거 우리 엄마 소유권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유는 나무하고 달라요. 농작물은 심었다고 해서 지 혼자 자라지 않아요. 부단한 관리가 필요해. 그 땡볕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계속 부목도 돼야 되고 즉 농작물은 경작자인 노고가 들어간 거예요. 나무는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죠. 농작물은 부단한 노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작물 심어도 이 사람의 노고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골 엄마 생각이 그거라니까. 엄마의 그 여름철 땡볕에서 고생한 엄마 생각난 거지. 그 농작물은 아무리 무단 경작이라도 이건 우리 엄마 소유로 해줘야겠다. 노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외 둔 거예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토지에. 그래서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도 나오고 나중에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거기 부합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건물, 농작물, 아까 무단식재. 이 부합 파트는 저당권 파트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대로. 그래서 부합은 양쪽 일피상타니까 잘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나무를 토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 첫 번째, 등기. 두 번째, 관습법상 공시방법, 명인방법. 그러면 테두리 둘렀죠.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시킨 거예요. 따라서 토지로부터 독립이란 얘기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기된 인목이나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유, 등기로 독립시켰으니까. 건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이 나오면 부합 아니란 얘기. 자, 된 거예요. 부합 중요한 거 다 있어요. 부합은. 자, 오른쪽 갑니다. 법조문 왼쪽 받고 요건. 자, 부합물. 자, 여기 없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 나무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부합이 된다. 증축 부분. 그래서 수목, 동산도 부합될 것이고 증축 부분 일중에 붙어버리죠. 독립성 없으면. 증축 부분은 건물의 증축 부분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야.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도 부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축 부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합의 원인. 자연적이든 인공적 원인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부합의 원인은 상관없다. 자연적, 인공적 다 가능하다. 이런 거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자, 이제 효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훨씬 초과해도 부합됩니다. 자, 그래서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나무를 무단식재했죠. 그러면 토지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단식재 수목은 임야 소유자 소유로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부합됐다 얘기예요.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이 3개가 세 줄이 6번 나왔어요. 6번. 무단식재 수목 부합된다. 반드시. 가격은 상관없다. 골고루 다 나와 여기. 자, 예외. 2번의 기억.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무슨 말일까요? 밑에 봐요. 지상전세,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권원을 가진 자가 나무를 식재했다면 식재한 자의 소유다.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그러면 무슨 얘기냐? 타인의 첫 번째 줄 봐요. 권원에 의해 부속된 때에는, 자, 그 옆에 적어요. 부합 X. 부합하지 않는다고. 권원에 의한 부속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걸 적어요. 부합 안 된다로요. 부합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못 먹고 심은 놈 소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합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세요. 소유권 판단은. 권리자가 심었구나. 부합하지 않으니까 심은 놈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이해하세요. 여기도 별 3개죠. 별 3개. 자, 됐어요.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미음. 이제 증축 부분 나와요. 판례 봅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박스 첫 번째죠. 고딕. 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이 증축된 부분이 기존 1층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면 떴죠. 구성 부분이 됐다면 이제는 거기 적어요. 붙었으니까 왼쪽에 적어요. 부합 X.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됐다. 부합하지 않아. 아이, 말 잘못했어. 구성 부분이 됐으니까 부합해야지. 죄송해요. 붙었으니까 부합해야지. 말이 안 나왔어. 붙었으니까 부합 O. 부합됩니다. 그 위로 이제 저기 미음으로 가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경우에도 증축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 증축한 경우에도 이 부속된 물건, 자, 증축 부분 적어요.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자, 독립성이 없죠. 붙었어. 구성 부분이 됐죠. 붙었어.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어요. 부합됐다고. 위로 옆에 끌고 가서 밑에 판례도 부합됐고 얘도 부합됐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독립성이 없다. 주로 이거에 나와요. 구성 부분보다는 증축 부분 나오고 반대 증축 부분으로 나와요. 증축 부분 건물이겠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붙었다. 빨리 머릿속으로 붙었다.
붙었다 얘기는 부합됐다. 부합됐으니까 이 증축 부분은 누구 거? 1층 소유자 거. 지가 아니죠. 임차인 소유 아니다. 그래서 이 물건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 귀속. 이 부동산은 1층 건물 소유자를 말이야. 갑이지, 주인이지, 임대인. 그래서 여기 같이 별 3개 왔어요. 별 3개. 건물의 증축 부분. 부합에서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건물 증축 부분이. 그래서 건물 증축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 시험은 다 독립성 없는 걸로 나왔어요. 됐어요. 자, 관련 문제 목차 바뀝니다. 방과후 3번 관련 문제 동그라미 1번 건물 부합 여부. 자, 첫 번째 줄이죠. 우리 법제상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별개 부동산이라 그래. 토지와.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타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 언제나 신축자 소유예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외우시고 별 3개. 2번 농작물도 같이 별 3개 하세요. 건물 농작물은 한 운명이에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한 경우라도 이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그래서 건물이든 농작물이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됐어요. 자, 된 거예요. 끝났어요. 첨부의 효과 오른쪽. 첨부의 효과 법조문 나오는 게 1번 내용이에요. 부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이제 부합 끝났어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서 예제 1번 봅니다. 자, 한번 OX 한번 골라봐요. 1번 부합.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자, 1층 건물의 증축 부분 2층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1층 건물 증축 부분 부동산 간에도 인정될 수 있어. 이런 거 흘러가요. 자,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가격은 상관없다 해서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부합된다. 맞는 말이에요. 3번 부합으로 소유권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본 법조문이에요. 부당이득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맞아요.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 소유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자, 사용차주가 누굴까요? 사용대차에서 사용한 사람을 말해요. 자, 사용차주를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용대차, 세 주고 사용하면 임대차예요. 즉 돈 주고 사용하느냐 임대차, 임료의 임자예요.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 공짜로 물건 사용하는 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그러면 사용차주나 임차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사용대차권 권리자가 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권원에 의한 부속물, 심은 놈 소유, 여전히 임차인이다. 이렇게 읽어요. 사용차주를 임차인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결론인데요. 지상전세 임차인 사용차주 같은 말이에요. 권리자가 심었구나. 니 거. 왜? 부합하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용차주 때문에 살짝 어려운 지문이었죠. 이 지문은. 평소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하지만 사용대차는 해요. 무상 편무에서 증여 사용대차를 계약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거 해결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네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지. 5번은 보지 마요. 이건 무지한히 어려운 판례예요. 이건 30회 뜰 때 교재에 없었던 판례예요. 5번이. 즉 무슨 얘기냐? 1, 2, 3, 4가 맞다는 걸 고른 사람은 5번을 찍으세요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와요. 민법은. 다른 거 통해서 정답 고르라는 거. 교재에도 없는 판례 들이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려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지. 1번, 2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5번이 답이란 얘기지. 됐어요. 이제 공동소유가요. 공동소유. 자, 공유, 합유, 총유.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투자해가 출자하라 돼요. 조합 출자, 조합원이에요. 조합원들 조합재산 소유 형태 합유한다고 그러고, 총유는 종중재산, 교회재산. 종중하고 교회는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사단 법인이 되지 못해요.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사람이 모인 단체, 등기 안에서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재산, 교회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조합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 다 공유예요. 합의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면 다 공유. 대부분 우리는 공동명의는 공유를 말해요. 공유. 부부간 공동명의 하죠. 공유예요. 공유. 뭐 아파트 갖고 사업할 거요? 거기서 교회 차릴 거요? 아파트에서? 대부분은 공동명의는 공유입니다. 자, 공유에서는 공유 지분 봐야 되고 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봐야 되고 나중에 더 이상 우리 공동 소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로 헤어집시다. 공유물 분할해서 세 개가 목차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중간이 중요하다겠죠.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 관리하고 누군가 침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이 공유 토지, 공유 건물을 팔아 제끼고 처분, 변경. 그 다음에 이 공유하는 물건에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서로가 부담하고 이 여러 가지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가 있겠죠. 1차적으로 법 조문이 샥 규정돼 있고 여기와 관련된 특히 관리 보존 처분에 관한 대부분 판례 그걸 오늘 이제 다 잡아버릴 거예요. 오늘 공유 거의 다 해버릴 거예요. 자, 소유권은 한 개지만 이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소유해요. 그래서 공유는 반드시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반드시 지분이 있어요. 출자 지분. 그래서 갑이 1억, 을이 1억, 병이 1억 서로 투자해서 3억짜리 토지를 샀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같겠죠. 근데 갑이 1억 5천을 투자했다. 그러면 얘가 50%, 2분의 1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 이게 공유예요. 자, 첫 번째 볼 게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안 중요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 자, 법조문 교재 보면서 할게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자, 공유의 지분에 의해 내용 봐요. 공유란 아무런 공동 목적이 없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 소유로 된 공동소 형태를 말한다. 지분 소유 비율이죠. 자, 넘깁니다. 넘겨요. 넘겨요. 자, 법률 규정 위한 성립.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아, 경계를 안 했구나. 안 합니다. 공유 지분 갑니다. 그냥 나중에 정리해도 저는 안 중요하니까. 공유 지분. 자, 각 공유자가 내용 각 공유자가 이 공유하는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 이게 지분이라고 하죠. 3분의 1 지분이면 나는 3분의 1로 소유한다. 소유의 비율 이런 건 지적 시험 안 나요. 자, 지분의 비율 양가리 2번에 목차 동그라미 2번 지분 비율이 분명치 않아. 불분명 잘 몰라. 그럼 저 법조문에 따라 지분은 서로 같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저 법조문. 자, 3번 이제 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흑판 한번 봐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갑이 지 3분의 1 지분 1억 가치가 있죠. 그걸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분이 뭐냐? 팔아 제끼는 거. 양도. 이게 대표적인 처분이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양도. 그 다음에 공유지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 담보로 제공하는 거. 1억 가치가 있으니까 저거 소유권하고 비슷해요. 지분 형태로 가지는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담보은행이 잡습니다. 1억 가치가 있는 저 3분의 1 지분을 저당권 설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이 포기.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버려버리죠. 포기는 처분행위예요. 자, 그러면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지 3분의 1 지분을 A라는 놈한테 판다는 얘기는 양도한다는 얘기는 A가 이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을병은 모르는 A하고 공동명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별로 좋아라 가지 않아요. 모르는 놈하고 공동명의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 관계 때문에 이 공유 지분을 갑이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우리 법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니. 3분의 1은 갑 거예요. 내가 내 물건 판다는데 누가 말려. 아무리 옆에 놈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지문이에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은 자유다. 동의 필요 없다. 처분 형태, 팔아제끼는 거, 양도,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 그대로 또요. 자, 이제 내용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공유자는 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형태, 괄호 열고, 팔아제끼는 거, 양도. 이게 대표적인 처분이에요. 팔아제끼는 거, 양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담보 제공하는 거죠. 포기도 할 수 있죠. 별 3개죠. 별 3개. 거기다 적어요. 자유로위 밑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떠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이렇게 뜨지. 자유로위 이렇게 안 떠요. 그래서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다. 처분 자유의 동그라미, 목차 자유의 동그라미 빵이에요. 목차를 해요. 지분 처분은 자유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유가 나오면 내 마음이다. 다른 놈 필요 없다. 동의 있다는 거. 다른 공유자 동의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별 3개. 자, 됐어요. 이제 오른쪽 지분 포기. 자, 두 번째 법조문이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공유자가 자, 흑판 봐요.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합니다. 얘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외우라겠어요.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지 3분의 1 지분을 포기합니다. 내가 내 소유권 포기하는데 누가 말려? 포기하면 이거 부동산 소유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무주의 부동산 아까 배웠어. 국가가 먹어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재산이 돼. 하지만 이 법조문에 따라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 을병에게 각 지분, 얘들 각 지분 비율로 1억 가치가 있는 저 3분의 1 지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갑이 죽었는데 법정 상속인이 없다는 얘기죠.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러면 우리 민법은 법이 정한 상속인은 사순위까지 있어요. 듣기만 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이 상속받아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비. 아들, 딸이 없어. 그러면 내 부모가 계시면 부모한테 상속이 돼요. 직계 전속. 2순위예요. 그럼 배우자는 아들, 딸이 있으면 자식하고 배우자가 공동상속. 자,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어. 배우자는 있어. 그럼 배우자 단독상속. 만약 아들이 없는데 부모가 있다. 그럼 부모랑 공동상속이에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아들하고 공동상속 같든가 아들이 없으면 전속으로 무조건 1순위로 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하고 공동상속이에요. 자식도 부모도 없다. 그럼 배우자 단독상속이에요. 자,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어. 그러면 내 재산 누구한테 가느냐? 내 형제한테 가요. 상속 3순위가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형제도 없어. 그러면 형제자매도 없어. 그러면 사촌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한 상속 마지막 4순위가 사촌이에요. 사촌. 자, 사촌도 없어. 오촌이 있어. 오촌 당수. 오촌 조카 있어. 아, 걔는 못 받아. 사촌에서 끝나요. 그래서 4순위 마지막 4순위가 사촌 형제예요. 사촌. 비속, 전속, 형제자매, 사촌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배우자는 비속하고 전속하고만 공동상속. 자, 그러면 상속인이 없다는 얘기는 사촌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사촌까지 없다. 그러면 상속인 없고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왜? 무주의 부동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없으면 원래는 국가가 먹지 이 조문에 따라 국가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지분을 포기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고 이것도 2번 나왔어요. 국유재산이 된다. X.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래서 을병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X요. 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얘가 병보다 지분이 10배 많으면 3분의 1 지분은 10배 많이 병보다 얘한테 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정확히 해줘야 돼. 각 지분 비율로. 됐어요. 자, 교재. 오른쪽 4번에 동그라미 1번.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얘 지분은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요. 국유재산 X.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오니까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대로 별 3개입니다. 별 3개. 자, 그러면 별 3개 하시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있나? 여기 있네. 자, 봐봐요. 설명 들어봐요. 공유지분 포기입니다. 공유지분 포기. 이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포기되니까 단독행위. 문제는 답이 있어. 괜히 눌렀어. 자, 공유지분 포기했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포기되니까 단독행위. 문제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야. 상대방 이미 봤죠? 있어요. 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된다겠어요. 상대방 없어요. 하지만 공유지분도 소유권이지만, 지분 형태의 소유권이지만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왜? 다른 공유자들에게 내 지분 나 포기할게. 을병한테 포기 의사 밝혀줘야 돼요. 따라서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누구다? 다른 공유자에게 나 1억 가치 있는 내 지분 포기할게.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고 공유지분 포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그 소유권 단독 소유권을 말하고, 공유지분 포기는 비록 소유 개념이지만 다른 공유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 줘라. 상대방이 있다. 그럼 이걸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외우지 말고, 공유지분 포기는 할 때는 갑이 지분 포기할 때 다른 공유자인 을병에게 포기해 줘야겠구나. 다른 공유자가 있구나. 상대방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미 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도 되느냐. 포기합니다.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186조. 여기 동그라미가 포기 들어가라겠죠. 우리 186조에서 했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면 뭘 외우느냐. 포기합니다.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포기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야. 자, 그게 2번에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공유지분 포기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니까 맨 밑으로 가요. 어디?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포기돼요.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186조란 얘기예요. 여기도 별 3개죠. 여기도 별 3개. 그 다음 첫 번째 오른쪽.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있는 애 동그라미.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들한테 포기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소유권 포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하니까 상대방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전체가 별 3개. 왼쪽 3번에 1번 지분 처분의 자유. 거기도 별 3개 했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별 3개 해요. 좀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래서 공유 지분은 왼쪽 지분 처분의 자유, 그거하고 오른쪽 지분 포기, 이 두 개가 엄청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이 합쳐서 8번 나왔어요. 8번. 왼쪽 오른쪽 합쳐서 제가 다 적어놨어. 몇 번 나왔는지. 어떻게 외워 이걸? 적어놔야지. 적어놨어. 제가 모든 기출을 다 세어봤어. 일일이 세었어. 자, 10분간 쉽니다.